저 할머니, 이 집 된장찌개가 우리 아빠 손맛이랑 똑같아요. 중학생 소년의 한마디에 낡은 국밥집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68세 박순덕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냈습니다. 9회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년의 눈매가, 웃는 모습이, 말투까지도 아들 민수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서울 성북구 골목길의 작은 국밥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30년 전통 순덕이네 국밥집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순덕은 허리를 펴며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고를 우려내야 했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는 아들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1세의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덕은 매일 아침 그 사진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도 힘내볼게.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 아들은 홀로 계시던 어머니를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몰래 결혼했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었지만 그 여자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다니.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다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아침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택시기사, 시장 상인, 공사장 인부들. 순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밥을 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줍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였지만 요즘 들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9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마른 체구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인구직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일손 구하시나요? 순덕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깨끗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 하시려고요? 배달이요. 오토바이 면허 있어요. 아니면 주방 보조도 괜찮고요. 순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요즘 배달 주문이 늘어서 힘에 부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이력서 가져오세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급해서요. 아들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일주일만이라도 일해보고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순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자의 간절한 눈빛에서 예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시급은 10,000원, 하루 8시간이요.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연주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장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새 직원을 뽑았어.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7시 현주가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배달 방법과 주문받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배달 갈 때는 조심하고 손님들한테는 항상 밝게 인사해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일을 빨리 익혔고
손님들 평판도 좋았습니다. 순덕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현주가 15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함께 가게에 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은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태민이에요. 순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수가 그 나이였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이마의 작은 점까지. 현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오늘 아이 학교 행사가 갑자기 취소돼서 데려왔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순덕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 태민에게로 향했습니다. 태민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주가 아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줬습니다. 순덕은 무심코 된장찌개도 하나 더 내왔습니다. 서비스예요. 많이 먹어요. 태민이 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멈춰선 소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 맛. 이 맛 아빠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현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덕도 손에 쥔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태민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된장찌개가 우리 아빠 손맛이랑 똑같아요. 아빠가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줬어요. 순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9년 동안 품고 살았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던 겁니다.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마저 숨을 죽이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다리로 현주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민수 아내요? 현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9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장례식에 안 왔어요? 당신 남편이 죽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왜 없었어요? 현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태민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순덕은 영업을 잠시 중단한다는 팻말을 걸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전통시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였죠. 민수 씨가 국밥집 재료를 사러 오셨고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도 받아주셨어요. 태민이 4살 때였습니다. 친아빠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민수 씨가 말씀하시길 어머님께 먼저 제대로 된 요리사가 되어 인정받고 나서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런데 그날, 화재가 난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이가 갑자기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게에 불이 났다고, 어머니를 구했다고, 바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현주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 씨가 돌아가셨다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태민이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위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절대 자리를 뜨면 안 된다고. 순덕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장례식 사이에서 저는 아이를 택했어요. 민수 씨라면 분명 그러라고 하셨을 거예요. 태민이를 살리라고. 현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민수 씨 유품으로 받은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께 곧 현주와 태민이를 소개할게요. 제가 정식 조리사 자격증 따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며느리예요. 태민이는 엄마를 닮아 착해요. 순덕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9년간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얼굴 잘 기억 못해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근데 엄마가 맨날 얘기해줬어요. 아빠가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요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순덕은 태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태민이.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를 몰라봐서. 현주도 일어나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아이 키우느라.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 사람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현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어요. 식당 일, 청소, 배달. 태민이 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민수 씨 보험금이 조금 나왔지만 태민이 수술비랑 생활비로 다 썼어요. 순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동네에 왜 온 거예요?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태민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빠 흔적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국밥집이 어머님 가게인 줄은 몰랐어요. 민수 씨가 가게 이름을 안 알려주셔서.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기 전까지는.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달일 그만두고 주방에서 나랑 같이 일해. 민수가 너한테 요리 가르쳐줬지? 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민수가 못다한 일 우리가 이어가자.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방학 때 도와드려도 돼요? 순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3대가 함께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순덕은 민수 사진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주와 태민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내 가족 찾았다. 엄마가 이제 외롭지 않아. 걱정 마. 작은 국밥집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9년 만에 찾은 가족. 비록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순덕과 함께 국물을 우렸습니다. 태민도 학교 가기 전 1시간씩 가게를 도왔습니다. 테이블 닦고 김치 담그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만든 밑반찬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깍두기와 무생채는 손님들이 더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도와줘서 그래요. 호호. 순덕의 얼굴에는 9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집 유명해지던데요.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 올라왔다고. 태민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올렸어요, 할머니. 우리 집 국밥 자랑하고 싶어서. 순덕은 손자를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태미는 방과 후마다 가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 30년 전통의 맛.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가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옆 건물에는 대림식당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깔끔한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최 사장은 40대 중반 남자로 사업 수완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순덕이네 국밥집이 번창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식당 손님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사장이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네요. 순덕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최 사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며느님이시라고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말이죠. 보건소 위생검사 곧 나온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순덕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 가게 위생은 문제 없어요. 30년간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습니다. 최 사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은 기준이 까다로워서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그가 나간 후 현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저래.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봤다는 거짓 글까지 있었습니다. 태민이 휴대폰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순덕과 현주도 리뷰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가게는 매일 깨끗하게 청소했고 방역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납품하던 시장 상인들이 갑자기 가격을 올렸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왜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 올리세요? 상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윗선이 누군데요? 상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 사장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회와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순덕은 다른 곳에서 재료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상권은 좁았고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쟤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온 뒤로 우리 가게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민도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랑 아빠가 지킨 가게잖아요. 순덕은 손자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우리끼리 이겨내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악성 리뷰는 계속 늘어났고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은 인터넷 후기를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최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식당 앞을 서성였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 앞에는 예전처럼 손님이 붐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민이 방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물었습니다. 태민아, 뭐해? 태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증거 찾고 있어요. 악성 리뷰 쓴 사람들 IP 주소 추적하는 방법 배우고 있어요. 현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겨우 15살인 아이가 너무 의젓했습니다. 우리 아들 든든하네. 태민은 화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찾아낼 거예요. 누가 할머니 가게를 괴롭히는지. 작은 국밥집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세 사람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 지정 통보였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이 있는 일대가 3개월 후 철거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덕은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자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현주가 어머님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다른 자리를 찾으면 돼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쉬운 줄 아니? 권리금에 보증금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또 자리를 구해. 태민이 공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상해요. 재개발 계획 발표가 너무 갑작스러워요. 보통은 몇 년 전부터 예고되는 거 아닌가요?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했어. 그런데 갑자기 확정됐다는 게 이상하긴 해. 다음 날 순덕은 동네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70대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덕이 엄마, 나도 어제 통보 받았어. 한 달 전에 구청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결정됐다고 하더라고. 누가 주도한 건가요? 이장은 주위를 살피고 작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구청 담당자랑 친해. 그 사람이 자기 건물은 재개발 대상에서 빼고 이쪽만 밀어붙였다는 소문이 있어.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최 사장의 지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현주가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순덕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가게를 지키지 못하겠구나. 현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태민은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태민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구청 회의록에서 이상한 점을 찾은 것입니다. 재개발 결정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최 사장의 처남이었습니다. 태민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최 사장의 건물만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이유, 보상금 책정 기준의 불공정함.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할머니와 엄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거 봐요. 노트북 화면에는 태민이 정리한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최 사장의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순덕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태민아, 이걸 어떻게 찾은 거니? 태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학교 컴퓨터 동아리에서 배운 거예요. 공공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든요. 현주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순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택시기사였습니다. 사장님, 가게 문 닫는다는 소문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택시기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 국밥이 제일 맛있는데 20년 넘게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단골들이 힘을 모으면 어떨까요? 제 동생이 기자거든요. 한번 취재해 보라고 할게요. 순덕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이런 건 언론에 알려야 해요. 부당한 재개발이잖아요.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여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민이 모은 증거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충분히 기사화할 가치가 있네요. 취재해 보겠습니다. 기자는 최 사장도 인터뷰하려 갔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쫓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큰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부당한 재개발, 30년 국밥집의 눈물. 최 사장의 비리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순덕이네 편이었습니다. SNS에서도 공유되며 퍼져나갔습니다. 태민의 친구들도 도왔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함께 청원을 만들었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을 지켜주세요. 하루 만에 1000명이 서명했고 이틀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최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다시 검토한다고요? 현주와 태민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을 향한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명은 20,000명을 넘어섰고 구청은 재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에는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응원하러 왔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30년 전통 꼭 지키세요. 순덕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현주와 태민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최 사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식당은 한산한데 옆 국밥집만 붐비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순덕과 현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어머님. 너야말로 고생 많았어. 이제 집에 가서 쉬자.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순덕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무언가를 가게 입구 쪽으로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휘발유 냄새가 퍼졌습니다. 현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에요. 남자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현주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라이터를 던지려는 순간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태민이었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불안한 마음에 가게로 달려온 것입니다. 태민은 남자에게 달려들어 라이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자식이. 남자가 태민을 밀쳤고 소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최 사장이었습니다.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 당신이 왜? 최 사장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너희 때문이야. 내 가게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는 다시 라이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 찍혔어요. 경찰 아저씨도 벌써 불렀어요. 최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최 사장을 제압했습니다. 순덕과 현주는 태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니? 태민은 무릎이 까졌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 찍었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태민이 찍은 동영상에는 최 사장이 방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사장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악성 리뷰를 쓰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준 기록, 시장 상인들을 협박한 문자 메시지, 구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뇌물 관련 대화까지.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방화 미수의 공무원 뇌물 공여, 업무 방해까지. 최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 소식이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뿐 아니라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재개발 비리와 방화 시도, 15세 소년이 막아내. 태민의 용감한 행동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태민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태민아, 너 진짜 대단하다. 무섭지 않았어? 태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할머니랑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며칠 후 구청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파면되었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 앞에는 화환과 응원 편지가 쌓여갔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용감한 손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순덕은 망설였지만 태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순덕은 민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자.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키는 순덕의 모습,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현주의 손길, 할머니와 엄마를 돕는 태민의 밝은 얼굴. 다큐멘터리 제목은 엄마의 국밥집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수가 사랑했던 가게, 엄마 순덕이 지켜낸 가게, 며느리 현주가 이어가는 가게.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줄이 골목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를 어떻게.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료는 걱정 마세요. 단골 손님들도 나섰습니다. 저희가 서빙 도와드릴게요. 작은 국밥집에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의는 이겼고 진실은 빛을 보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았던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내부도 깔끔하게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통의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4시 순덕과 현주는 여전히 함께 사고를 우렸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손놀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모녀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 소금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현주가 국물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역시 오래 하신 분은 달라요. 순덕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현주의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요리는 혼자서도 척척 해냈습니다. 아침 6시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손님이 몰려 좌석을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태민이 학교 가기 전 1시간 동안 서빙을 도왔습니다. 교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께 국밥을 내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할머니표 국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은 태민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TV에서 본 그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은 장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의 3배가 넘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현주를 불러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거 봐. 이제 태민이 대학 보낼 돈은 충분히 모았어.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태민이는 내 손자고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3사람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민수 산소를 찾았습니다. 3달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묘지 앞에서 순덕은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 현주도 태민이도 건강해. 가게도 잘 되고. 내가 지켜준 덕분이야. 현주도 남편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희를 정말 잘 돌봐주세요. 태민이도 아빠 닮아서 착하게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태민은 아빠 사진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태민이 국밥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얼굴 잘 기억해요. 할머니가 사진 많이 보여주셔서 아빠 닮았다고 다들 그래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수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덕은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 넌 아직 젊잖아.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민수 씨가 제 인생에서 유일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머님, 태민이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하지만 순덕의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이제 69살.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게를 지킬 수 있을까? 현주는 아직 40대 초반이지만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엔 벅찰 것입니다. 며칠 후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생각이십니까? 순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건물과 모든 재산은 며느리 이현주와 손자 김태민에게 반씩 나눠주세요. 조건은 하나, 가게 이름은 절대 바꾸지 말고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것.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안 계시니 며느님과 손자님이 법정 상속인이 맞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서랍에 유언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며느리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0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현주와 태민을 만난 날, 9년의 오해가 풀린 순간, 최 사장과의 싸움, 그리고 승리. 민수야, 엄마가 내 가족 잘 지켰어. 이제 마음 편히 쉬렴. 순덕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업가 차림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을 체인점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순덕과 현주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역 10곳만 해도 큰 성공을 거둘 겁니다. 초기 투자는 저희가 하고 사장님들은 레시피와 노하우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순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조건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순덕은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맛은 이 자리에서만 나와요. 30년간 이 가게에서 우려낸 국물의 맛이거든요. 체인점으로 만들면 그 진심이 사라질 것 같아요.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큰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정성껏 국밥 한 그릇 끓여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순덕과 현주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은 이제 동네를 넘어 서울 전역에서 알아주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는 그대로였고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훨씬 커서 순덕의 어깨를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교복을 입고 가게에 들러 할머니께 인사하는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오늘 시험인데 걱정 마세요. 잘 볼게요. 순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자 공부도 잘하고 효자야. 아빠 닮아서. 태미는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특히 사회와 국어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에서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이는 리더십도 뛰어나고 정의감도 강해요. 학생회장 출마를 권하고 싶은데요. 현주는 집에 와서 순덕과 의논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이 태민이 보고 학생회장 해보래요.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가 회장을 한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태민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공약은 간단했습니다. 급식 개선과 소외된 친구 돕기. 결과는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당선 소식을 들은 순덕은 가게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다들 축하해 주세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미는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덕분이에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순덕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주방에서 국자를 들다가 휘청거렸습니다. 현주가 재빨리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현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보세요.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바쁜데 무슨 병원이야. 결국 태민이 나섰습니다. 토요일 아침 손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라도 검진 받아주세요. 제가 걱정돼요. 순덕은 손자의 간청에 못 이겨 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약을 먹어야 한다니.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내가 이제 짐이 되는구나.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셨는데요. 태민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순덕은 손자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가게 일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오전 11시까지만 영업하고 오후는 쉬기로 했습니다. 현주가 대부분의 주방 일을 맡았고 태미는 주말마다 종일 가게를 도왔습니다. 순덕은 오후 시간에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덕이 엄마 참 복받았어.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도 효자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의 아내였습니다. 50대 중반 여자는 초췌한 얼굴로 순덕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순덕은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3년형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혼자 아이들 키워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아이들 먹이고.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반찬이라도 좀 드릴게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이러세요?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잘 키워야죠. 여자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현주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마음이 안 불편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는 법이야.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민수도 그렇게 했을 거야. 현주는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미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아,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현주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응원해. 내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작은 식탁에는 따뜻한 사랑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용서의 가치를, 그리고 희망의 힘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운동을 하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국물 맛을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가게 앞에 새로운 현판을 걸었습니다. 김민수를 기리며 3대가 이어가는 순덕이네 국밥집. 검은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글귀였습니다. 현주와 태민도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단골 손님들과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작은 추모 모임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순떡이네를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시장 상인, 경로당 어르신들, 태민의 선생님까지. 가게 안 한쪽에는 민수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오늘 제 아들 민수가 저를 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아들이 사랑한 며느리와 손자를 2년 전에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게는 이제 며느리 현주와 손자 태민이가 물려받을 겁니다. 30년 전통을 지키며 100년 가게로 만들 거예요. 현주가 순떡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도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이어갈게요. 민수 오빠의 정신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태민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직접 기억하지 못하지만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로 아빠를 알게 됐어요. 언젠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돌아와서 이 가게를 도우며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점심시간 순덕은 손수 만든 국밥을 모든 손님께 대접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30년 맛이 이런 거구나. 순덕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더 이 맛 지켜갈 겁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민수 산소로 향했습니다. 묘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와 돌봤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10년이 됐구나. 엄마가 잘 살았어. 내 가족 덕분에. 이제 엄마도 오래 못 있을 테니까 현주랑 태민이 잘 부탁해. 현주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정말 훌륭하게 저희 키워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태민이도 잘 크고 있어요. 태민은 아빠 묘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학생회장 당선증과 함께였습니다. 아빠, 제가 학생들 대표가 됐어요. 아빠처럼 착하게 살 거예요. 할머니랑 엄마 잘 모실게요. 바람이 불어 편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봄꽃 향기가 산소를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현주와 태민은 순덕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앞에는 단골 손님들이 보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 영원하길.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순덕은 꽃다발을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주방, 민수가 요리를 배우던 그곳, 현주가 이제 물려받을 공간. 현주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벽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태민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밝은 노래였습니다. 아빠를 닮은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민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마음 편히 살 거야. 내 가족이 잘 이어갈 테니까.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순덕은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현주가 운영했고 순덕은 가끔 맘만 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민은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가게를 도왔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은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33년 전통 맛집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착했고 맛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손자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간판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순덕이네 국밥집. 그 간판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진심으로 만든 한 그릇의 국밥처럼 가족의 사랑은 대를 이어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순덕 할머니와 며느리 이현주, 손자 김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